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거기 보니까 22쪽 제일 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와주죠? 나와요? 예.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딱 묶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요. 예. 자, 우리 용도라는 말은 뭐를 용도라 그래요? 용도라는 말은 쓰임새죠. 용도는 쓰임새예요. 그런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요거는 쓰임새를 밝힐 때 이렇게 지역으로 하자, 지구로 하자 해서 이런 내용들은 무슨 농림적, 도시적 이런 것 등은 법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가져와서. 법에서 정했죠? 무슨 법?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용어다 해서 이런 용어를 뭐라 그런다? 법정 용어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용어를 뭐라 그런다? 법정 용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쓰임새를 밝힐 때는 지역으로 하자, 지구라고 하자 해서 뭐에서 정했다? 법에서 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구역은 요거는 쓰임새를 안 밝히는 거야. 쓰임새를 갖다가 안 밝힐 때는 구역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뭘로 정했다? 법에서 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역과 지구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요 지역은 맨 처음 이 쓰임새를 밝힐 때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지 하나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밑그림을 쫙 그려 들어갈 때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딱.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터치해 들어갈 때 두 번째 이상부터죠. 두 번째부터 요거 쓰임새를 밝힐 때는 뭐라고 한다? 지구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쓰임새를 안 밝히는 거야. 안 밝히니까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 말이요. 묶어두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기 때문에 요런 건 중복지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복지정이라는 게 안 되는 거야. 맨 처음 밑그림 딱 그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요건 두 번째 이상부터 덧붙여서 그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건 중복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가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이게 용도지역은 중복지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도지역은 된다. 두 번째 이상부터 밝히니까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때는 이렇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했는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지역을 이걸 A 용도로 쓰려고 그래. A 용도로 쓰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A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구역이라고 해야 돼? 지역 그래야지 맨 처음 쓰임새 밝히잖아. 그래서 A 용도로 쓰임새를 밝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근데 여기는 자, B라는 용도로 또 쓰임새를 덧붙이고 싶어. B라는 용도로 더 쓰임새를 밝히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구역이라고 해야 돼? 옳지, 지구라고 해야지. 이해 잘 하시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봐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논밭이 있고 이렇게 개울가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기에 한 열대 가구의 농어가 주택도 있고 이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88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데도 많이 나오더라. 섬진강 이쪽에 가보니까 임야가 있어요. 자, 이거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임야가 있네요. 임야. 그러면 맨 처음 쓰임새를 밝혀요. 이건 농림용도로 쓰는 게 좋겠죠. 농림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농림 구역이라고 해야 돼? 지역 그러는 거야. 왜 지역이라고 하겠어요? 맨 처음 쓰임새 밝혔잖아. 이게 용도로 맨 처음 밝혔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구역이네. 그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농가주택이 있어요. 요런 데다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주거지역 그랬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지역 위에다가 덧붙여서 쓰임새를 붙일 때는 뭐라 그런다? 그렇다니까 지구라 그래.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취락지구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취락지구.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석대처럼 주상절리 등이 있어. 이렇게 기암교수들이 있어가지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고. 자, 이런 경우는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한번 밝히고 싶어요. 경관 목적으로. 자, 농림적 위에 덧붙이죠. 두 번째부터 붙입니다. 이게 지금 쓰임새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 경관 지역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 돼? 구역이라고 해야 돼? 그렇습니다. 지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지구를 지정하느냐? 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죠. 왜 지정하느냐면 해당 용도 지역에 있어서의 각종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농림지역이라 하면 축사나 창고 이런 걸 지을 수 있게 없게 있지? 축사 떠받치고 있는 땅 이것도 지게 산다. 농지야 농지.
농지입니다. 이런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데 축사 들어버리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지구를 지정해서 축사 못 들어오도록 강화를 시키는 거라고. 이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거야. 내용이 가요? 농림지역은 다음 취합니다.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칠학지구는 건폐율 60%를 적용받아. 그래서 창고나 이 농가주택을 짓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20% 이건 60%라는 얘기는 완화. 해당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기 위해서 지구가 지정됩니다. 내용 이해가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거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요. 쫙 묶어가지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 뜻이야. 쓰임새 밟히려고 한 게 아니고. 내용 이해가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로 끝나죠. 이렇게.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에요. 그죠? 이게 되죠? 이렇게. 이건 두 가지는 성질을 갖다가 같은 성질을 보는 거예요. 쓰임새 밝히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안티용도니까 따로 뗀 거지. 이렇게. 똑같이 쓰임새를 밝힌다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여기에 썼겠지. 이해가요? 왜 이렇게 떨어뜨렸는지 성질이 다른 거니까. 됐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봐요. 자, 용도지역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정도만 밑줄. 이게 이제 토지와 건축물의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세 번째 줄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공공복리가 증진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네모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네모 별표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첫 번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오른쪽 위에 가요. 용도지구 갑니다.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이 정도만 밑줄. 토지와 건축물의 행위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이 부분 밑줄 가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밑줄 긋습니다. 용도지역 위에 덧붙이니까 그렇겠죠. 자, 밑줄 그어놓고 중복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중복지정 이렇게 한번 써놓죠. 중복지정이라고 써놔요. 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용도지구가 여기에 해당이 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용도구역 갑니다.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행위 제한이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였고요. 시가지 물산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조정관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요. 자, 조정관리한다는 얘기는 가로 열고 이걸 개발되도록 내박쳐두겠다는 거예요?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묶어두겠다 이 뜻입니다. 거기다 써놔요. 묶어두겠다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묶어두겠다라고 써놓죠. 묶어두겠다.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 뭐다? 용도구역이다. 따로 정해서 조정관리한다 이 내용이고 따로 정해서 나머지는 이제 쓰임새 밝히는 건데 중복지정 할 수 없고 있고 요걸 정리해야 되고. 자, 19번 20번 서로 연결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거 별표 쳐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라고 써놔야 돼요.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써놓죠.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거예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입니다. 이 밀도를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이 구역인데 밀도가 뭐냐면 건축물의 밀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관리하는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이 구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다시 이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버리자 하는 내용이요. 도로를 확장을 못하고 상수도 교체를 못해주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을 뭐라 그런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그 밑에 나오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이해만 해주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구역이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이지. 이건 설치할 수 없고 이건 설치하는 구역이니까 중복지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이건 설치 못하고 이건 설치하는 지역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밑줄 그어야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두 줄 별표 쳐야 돼요. 강화에 동그라미 쳐요. 건폐율, 용적률 완화여 강화야. 강화 이렇게 되어지죠.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봐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밑줄 그어요. 외에 동그라미 칩니다. 외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중복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밑줄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밑줄 동그라미 1번.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예, 걸립니다. 자, 밑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놓아두고 그건 다음에 할 거니까 넘어가서 24쪽 갑니다. 자, 24페이지 갑니다. 24쪽 보면은 5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 이렇게 나오죠. 5번 나와요. 자, 요거 별표 쳐요. 5번 별표 칩니다. 5번 별표 한번 쳐놓습니다. 5번 별표. 예. 자, 5번 별표. 1번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밑줄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 국가계획 네모. 그러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내용이죠. 그럼 뭐가 하위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이 하위계획이고, 상위계획이 뭐다? 국가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이 내용이죠.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하위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자,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린다 그랬죠. 하위계획이 무효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밑줄 그어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에 걸리죠. 자,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밑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뜻이죠. 그럼 뭐가 하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고, 상위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다.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하위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 내용 우선 원칙에 걸립니다. 항상 하위계획 무효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끝나야 돼요. 예. 자, 바꿔서 심지어 내기도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자, 3번을 보면 도시군 계획은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네모에 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죠. 도시군이죠.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 다른 법률에 따른, 밑줄 그어요. 토지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네모에 꺼놓습니다. 이 기본이 된다를 우선한다로 그쳐버리면 틀려요. 자, 우선한다 써놓고 X. 그러니까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은 타 법률에 우선한다 이런 말로 나오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기본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기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밑그림이 된다 이 뜻이에요. 기본이 된다는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밑그림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시 도시군 계획이 있겠죠. 광주시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지역은 이렇게 개발 목적, 개발 이용 목적으로 묶었다. 개발 이용. 그러면 여기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각종 이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운남지구 신시가지 조성, 무슨 상무지구 신시가지 조성이라든지 무슨 첨단지구라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기 광산구 쪽에 가면은, 비하 쪽에 가면은 거기는 농지가 좀 있단 말이야. 그건 보존 목적으로 묶인 거야.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자체가 타 법률에 의한 밑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개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발 이용하는 거고, 보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각종 보존지역 등이 지정되는 거야. 내용에 가요. 따라서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이 타 법률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로 끝나야지. 우선한다로 끝나면 안 돼요. 우선한다라고 끝나버리면 다른 법률이 치고 들어들 못한다고. 자, 4번 갑니다. 4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자, 제일 끝줄이죠. 끝에서 두 번째 줄. 자, 도시군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관할 구역에 대하여, 즉 도시군에 대하여 이 뜻이죠.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치고요. 자, 부문별 계획이라는 것은 낱개별 계획입니다. 낱개별 계획, 하나하나의 계획. 이것을 반대되는 말은 뭘까? 부문별 계획과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어요? 종합계획. 따라서 이런 낱개별 계획은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네모에 가야 돼요.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지금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28쪽 가겠습니다. 28쪽 28이에요. 이번에 취재됐잖아요. 또 기반시설이죠. 또 취재됩니다. 이렇게.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문제 찾았어요? 자, 기반시설은 교공, 유공, 방보환. 기억나요? 예. 자, 교통시설이죠.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맞죠? 자, 유통공급시설이에요. 방송국 종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방송통신시설 맞습니다. 와이어, 유무선 해서 무조건 선과 관련되어 있다. 공급시설이다. 유통공급시설. 자, 방지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하천 맞죠? 그러나 하수도는 방지시설이 아니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죠. 공원, 녹지 등이에요. 자, 자연장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건, 위생시설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3번은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나오죠. 쓰레기 종류, 냄새나는 거, 하수도나 폐차장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네, 오늘 나간 프린트물입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통째로 맞았잖아. 아, 통째로 맞았어? 다 됐습니다. 선생님도 저기 프린트물 항상 오시자마자 프린트물 챙겨야 돼요. 우리 공법은 시험 보기 마지막 거의 뭐 전까지는 이 프린트물이 나갈 거고, 일단 문제풀이 코스에서는 프린트가 안 나갑니다. 문제가 나갈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문제집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만 달달달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달달달도 아니고 달만 해봐. 그래도 합격이야. 프린트물만 해도 합격한다고.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그래. 뭐가 유학집 또 나옵니다. 곧 또 나와요. 개정법률이 많아가지고 빨리 유학집을 엮어야 되겠어요. 엮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것만 달달달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도 않아. 달달달이 아니고 달만 해. 달만 해도 합격이야. 덜덜덜 떨고 있어. 마음가짐은 좋아. 세짝 딱 받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되죠. 교수님 좋아가지고 할 것 같으니까. 달달달이 아니고 달만 해봐. 달. 그래도 합격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간 프린트물 1번.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틀렸어요? 뭐예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고쳐야 돼요. 광역시를 광역계획권으로 고쳐야 됩니다. 1번이 틀렸다. 자, 2번 도시군계획 네모였고 도시군 기본계획 몇 줄, 도시군 관리계획 몇 줄. 맞죠? 맞아요. 주무세요.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몇 줄 긋고 기본에 동그라미.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종합. 따라서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로 끝나야 됩니다. 특별시, 시군,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아요. 4번